시작! 안녕하세요, 칸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이라고 하는 저희 학원에서 나누는 레벨에 관해서 약간의 정의를 좀 내리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일반적으로 이제 중급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외국 경험도 조금 어느 정도 있으셔야 될 것 같고, 토익 점수도 어느 정도 있으셔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이제 뭐 대외적으로 봤을 때 저희 학원의 내부가 아니고 대외적으로 봤을 때 토익이 중급이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레벨이 돼야 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시냐면 외국 경험 한 6개월 이상 정도 혹은 이제 다른 학원 다닌 게 한 1년 미만 정도, 그리고 또 뭐 토익 점수로 치게 되면 한 800점대 이상, 700점대, 800점대 이상, 뭐 이것도 이제 학과가 공대냐 아니면 상대냐, 뭐 어문대냐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800점대 이상 이 정도가 되셔야 중급이라고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느끼지 않으실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네, 실질적으로 저희 학원에서 중급반으로 정의하는 레벨은 조금 다르고요. 그것보다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약간 다르게 저희가 측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측정하는 중급반이라고 하면 이 정도 레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레벨이 수준이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이 지금 뭐 외국을 다녀오셨다든지 다른 학원을 다니셨다든지 그리고 또 뭐 토익 점수라든지 토플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말하기 실력에 그렇게 반영이 많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외국을 갔다 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뭐 여행이나 이런 거 말고 그쵸? 뭐 최소한 워킹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환 학생이라든지 분명히 많이들 갔다 오시죠, 그쵸? 네,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도 본인의 영어의 실력이, 즉 말하기 실력이 이력서에 들어가기는 내가 외국을 1년 반, 2년 이렇게 갔다 왔다고 이력서에 적기는 분명히 모자란 실력이신 분이 굉장히 더 많으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만족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만족 못 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이제 그 이유는 제가 다른 이제 영상을 해서 왜 외국을 가면은 영어 공부가 잘 안 되고 외국을 가도 이제 영어가 레벨이 그렇게 안 늘 수밖에 없는 이유, 이제 외국인과 대화하는 거의 방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따로 제가 영상을 찍도록 하고, 이제 그런 분들도 그렇게 레벨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토익 점수가 있다든지 외국을 갔다 왔다든지 다른 학원을 다녔다 하더라도 이제 뭐 레벨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판 처음 말하기를 안 하시던 분들이 시작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그런 분들의 레벨을 따라잡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단기간이면 그 정도 레벨은 금방 이렇게 쫓아가세요. 그래서 제가 모든 외국 갔다 오신 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외국을 갔다 오시고 나게 되게 되면 자기는 영어보다는 경험을 좀 더 많이 쌓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그쵸? 본인은 영어 공부를 하러 갔고, 영어를 분명히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외국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일단은, 그래서 레벨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중급이라고 하는 레벨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에 맞춰서 저희는 중급반 배정을 했다고 레벨을 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대학생들의 영어 말하기 수준이 뭐 그렇게 많이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뭐 학과에서 뭐 영문과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국제통상이라든지 이런 영어를 꼭 해야 되는 학과에서 좀 난다긴다 하는 친구들도 보게 되면 외국 뭐 2년, 3년, 뭐 많게는 4년 뭐 이렇게 갔다 온 친구들도 보더라도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학원에서 한 1년 이상 공부하신 친구들보다는 확실히 뭐라는 티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영어를 잘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저희 학원 중국 공부 방법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뭐 굉장히 높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런 게 아니다. 그리고 이 방법적인 것들을 들으시게 되게 되면 그렇게 레벨이 높지 않아도 충분히 중국 공부 방법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초중급반은 저희가 학원의 레벨이 초급, 초중급, 중급, 중고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왜 초급이나 초중급반은 왜 있는 건가요? 이거는 제가 따로 초급이나 초중급반 영상을 이렇게 만들면서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중국 방법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 공부하는 방법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썰을 조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국 공부 방법 첫 번째로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저희 학원에서 명칭을 하기로 시간 순서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 순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본론 공부 방법이 있죠.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를 설명하기 전에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뭐냐? 기준이 되는 게 단어 수준입니다. 일단은 단어 수준 말고 다른 것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가장 큰 게 단어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순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면 시간 순서 공부 방법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경험을 풀자는 거죠. 경험을 이야기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론 공부 방법은 아이디어를 푸는 거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게 되면 경험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이 경험도 약간 나뉘긴 나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오늘 아침에 뭐 하셨는지, 점심에 뭐 하셨는지, 뭐 어제 저녁에 뭐 하셨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시간 텀을 두고 그게 있었던 일을 순차적으로 얘기를 하자. 있었던 일대로 그게 이제 시간 순서 공부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본론 공부 방법은 이제 뭐 당연 이게 단순하게 이 연필에 대해서 이 펜에 이 마커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본론 공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나누는 이유가 이제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건 단어 수준인데 왜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냐면 처음에 이제 말하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대표적인 게 내용 푸는 거예요. 내용 푸는 거. 즉 어떤 이야기를 할까,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 내용을 푸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이제 이 공부 방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여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시간 순서 공부 방법만 일단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내용이 일단 중요한 거고 내용 이렇게 다 적어놓을게요. 내용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나눈 거다. 내용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즉 내용이 그렇게 내용 푸는 게 그렇게 힘드시지 않고 단어 수준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시간 순서 공부 방법을 이렇게 알려드리지 않고 본론을 바로 푸는 걸로 들어가긴 하죠. 이제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긴 하세요. 이제 한 외국 한 2년 이상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은 시간 순서 이렇게 해보시면 내용 푸는 거라든지 단어 수준이 어느 정도를 받쳐주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시간 순서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기억에 의존을 하시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이라고 하게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있었던 일을 쭉 나열하면 되기 때문에 처음 이제 내용을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공부 방법이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시간 순서 공부 방법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건드리셔야 되는 게 본론 공부 방법이 조금 있다고 하고요.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 순서 공부 방법. 단어가 기준이 되는 거고 내용이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시간 순서 공부 방법 첫 번째로 신경 써야 되는 거는 그렇죠. 일단은 처음에는 아이디어를 먼저 잡으셔야 되겠죠. 아이디어를 먼저 잡으셔야 돼요. 이 아이디어라고 하게 되면 무슨 뜻이야? 주제겠죠. 그리고 이 주제는 웬만하면 일상적인 걸 담기기 좋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제가 추후에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할 테니까 오늘은 방법적인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동영상에서는 방법적인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상적인 주제를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일상적인 주제고 경험이죠. 그렇죠? 경험인데 일상적인 주제. 그렇죠? 일상적이라고 하게 되면 뭐 버스 타는 거, 지하철 타는 거, 친구 만나는 거, 아니면 뭐 학교 가시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렇죠? 일상적인 주제를 잡으시 경험을 잡으시는데 이 주제에 대한 게 시간 텀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자, 시간 텀이 한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침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해야지 이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한 3시간에서 4시간, 5시간 텀이 있었던 그때까지 서론 이렇게 잡으시는 게 좋죠. 자, 두 번째 단계가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누셔야 돼요.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누셔야 됩니다. 자, 이 두 개가 서론, 본론, 결론 제가 좀 이따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가 말하기 전에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아이디어를 잡고 서론, 본론, 결을 나눠야 되는데 서론, 본론, 결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자, 시간 텀이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나누게 되게 되면 그 이야기 경험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경험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처음에 시작이 있을 거고 중간에 있었던 일들 중에 아무거나 하나 잡으셔서
이제 본론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결론을 하나 잡으시면 돼요. 마지막 했던 거. 예를 들면 방금 제가 주제를 했던 아침에 일어났던 일을 주제로 잡고 해볼까 이렇게 주제를 선택하셨다면 아침에 일어났다가 거의 대부분 서론이 되겠죠. 그렇죠? 네, 본론 같은 경우는 뭐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씻을 수도 있고 밥 먹을 수도 있고 옷 갈아입을 수도 있고 가방을 챙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하시겠죠. 그 중에 저는 아무거나 뭐 아침 밥 먹은 걸 본론 잡았어요. 그 다음에 결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3시간에서 4시간, 5시간 텀이니까 뭐 한 일어나서 좀 어무적거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뭐 학교 도착하는까지 할까요? 그러면은 학교 도착하다. 자, 그러면 서론이 이제 아침에 일어났다, 아침밥 먹었다, 학교 도착했다. 이 정도가 되겠죠. 자, 이거를 서론, 본론, 결론을 이렇게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서론, 본론, 결론을 잡으실 때 꼭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이 서론, 본론, 결론은 굉장히 간단해야 돼요. 심플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아침에 일어났다 이렇게 서론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 아침에 일어났다 이렇게 그 서론을 잡으시지 않고 아침에 알람 소리가 6시에 일어나서 눈을 뜨게 됐다 이런 식으로 잡게 되게 되면 복잡하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거를 간단하게 잡고 들어갈 때 하고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잡고 들어갈 때 차이가 뭐냐면 미리 할 얘기에 대해 조금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게 됩니다. 미리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게 돼요. 이게 시간 순서 공부 방법, 즉 중국 공부 방법의 가장 첫 번째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는 이 공부 방법의 즉흥이라는 거죠. 즉 미리 뭔가 머릿속에서 뭐 예를 들면은 할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쓸 단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구성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는 거를 즉흥이라고 저희 학원에서는 부릅니다. 그래서 중국 공부 방법의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즉흥이다. 그래서 머릿속에 가장 최소한의 정보만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자, 시간 순서로 공부하실 때 아이디어를 일상적인 주제를 잡으시고 시간 텀을 한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잡으신 다음에 아이디어를 이렇게 잡으셨으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누시면 되죠. 서론, 본론이 나누실 때는 심플해야 되고 주절주절 서론, 본론, 결론을 잡으시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서론, 본론, 결론 이외에 다른 거를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있었던 일을 학교 가기 전까지 있었던 일을 얘기해야지 라고 주제를 잡았어요. 일상적이죠? 그 다음에 시간 텀이 한 3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서론, 본론, 결론 짜시면 됩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났다, 그 다음에 뭐 화장실 갔다로 잡을까? 이번에는 아침에 일어났다, 화장실 갔다, 학교 도착했다. 이렇게 잡을게요. 심플하죠, 그렇죠? 근데 아침에 일어났다, 뭐 화장실 갔다, 그 다음에 뭐 학교 도착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데 화장실 갔다 해서 그렇죠? 예, 뭐 화장실 가서 얼굴도 씻고 머리도 닦고 머리도 씻고 그 다음에 뭐 나왔다 이렇게 잡게 되면 뭔가 본론이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즉흥에 이렇게 부합하지 않습니다. 미리 여러 가지 내용을 생각을 하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만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서론, 본론, 결론만 잡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미리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났다, 그 다음에 화장실 갔다 바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학교 갔다 이래 바로 이거 3개만 있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났다, 그 다음에 화장실 갔다, 그 다음에 집을 나와서 버스 타고 버스가 버스역에 도착해서 학교까지 걸어가서 학교 도착했다. 이러면은 지금 본론하고 결론 사이에 다른 이야기들이 좀 추가가 되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또 즉흥에 부합되지가 않죠.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만 잡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가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라고 하게 되겠 분들은 아마 이런 의문이 가실 것 같아요. 자, 일상적인 주제를 하고 시간 텀을 이 정도로 잡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하겠는데 제가 이유를 설명할 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자, 일단 알겠는데 이 사람은 즉흥을 하라고 하네? 즉흥을 하라고 한다는 말은 미리 생각을 안 하고 얘기를 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왜 서론, 본론, 결론을 잡는 거지? 그럼 서론, 본론, 결론도 없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왜 굳이 시간대는 3시간, 6시간을 잡아야 되는가? 그리고 또 왜 굳이 일상을 잡아야 되는 거지? 뭐 약간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특별한 경험, 재밌었던 경험, 좀 생생하게 머릿속에 남는 경험 이런 거 잡으면 안 되나? 왜 일상적인 것만 잡아라고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거는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면서
다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공부 방법은 중국 공부 방법, 즉 시간 순서 공부 방법, 처음 중국을 들어오신 분들, 말하기를 이제 처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는 거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일단은 방법적인 거를 이해한 다음에 다음 동영상에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들으시게 되면 좀 설득이 되시겠죠, 그렇죠? 자, 1번. 자, 이 두 개가 말하기 전에 작업을 하는 거죠. 즉, 말하기 전에 작업을 한다는 말은 아이디어하고 서론, 본론, 결론만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시작해야 된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디어랑 서론, 본론, 결론만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자, 3번에 가게 되면 얘는 이제 말하는 중입니다. 하는 중에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말하는 중에 작업을 하실 때는 첫 번째로 무조건 말을 빨리 하셔야 돼요. 말하기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왜 말하기를 빨리 하셔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드릴게요. 자, 말을 빨리 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로는 분량 같은 경우는 자, 처음 말을 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처음 말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10문장 내로 하시는 게 좋아요. 분량을 많게 하게 되면 힘드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분량은 10문장 내.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이 세 개 중에서는 그나마 처음 시작하는 분한테는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조금 익숙하게 되게 되면 이 빨리 말하기가 중요해지는데 세 번째가 처음 하시는 분한테는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문법이나 아니면은 문장 구조,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말을 하실 때 문법을 잡거나 아니면은 문장 구조, 그쵸? 문장 구조 이런 거를 신경 쓰시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게 되게 되면 실제로 말을 하는데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지금 말하는 문장이 맞냐 안 맞냐 이런 데 신경을 좀 많이 쓰시게 돼 있어요. 자, 이것도 역시 제가 이유에 가서 설명을 일단 드릴 테니까 절대로 신경 쓰면 안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4번 여기다 적을까요? 마지막 4번이 후작업이죠. 이 후작업은 크게는 단어와 구조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자, 후작업에 대한 동영상은 제가 이미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 후작업 동영상을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처음에 이제 공부 방식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이제 말하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거를 꼭 지키시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이 1, 2, 3, 4 이 후작업은 말이 끝나고 나는 거죠. 말하는 구조. 말이 끝나고 나는 가는 거죠. 그렇죠? 말하기 전에 작업을 하는 거, 말하고 있을 때 작업하는 거, 말하고 나서 작업하는 거를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게 정확하게 안 잡혔는데 이거를 신경 쓰셔봤자 별로 의미가 없고요. 예를 들면 일상적인 주제가 아닌 거를 예를 들면 주제를 잡았는데 이걸 막 신경 쓰면서 얘기한다고 해봤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말하시는 게 힘드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거는 잘 했는데 또 말할 때는 예를 들면 막 문법 같은 거 신경 쓰면서 말을 했다. 그래도 이렇게 별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처음에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3번과 4번은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1번만 무조건 신경 써서 연습을 일단 해보세요. 즉, 얘를 말하기 전에 내 머릿속에 일상적인 주제를 잡았는가?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을 심플하게 잡았는가?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 이외에는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시작을 하는가? 뭐 시간 동안 3시간, 6시간 정도 텀이 되는가? 요것만 딱 신경 쓰고 아무렇게나 일단 말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잡히는 게 익숙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3번에 넘어가서 이제 빨리 말하는 것도 쭉 한번 한 개 신경 써보고 분량은 10문장 내라고 하게 되면 세면서 이렇게 하실 필요 없거든요. 세면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좀 적게 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적게 말하려고 하고 말하면서 예를 들면 빨리 말하는 거 이외에 문법이나 문장 구조나 자기 하고 싶은 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 이게 가능해지려면 빨리 넘어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빨리 넘어가려고. 말을 빨리 하라는 말은 조금 제가 분석을 해드리게 되면 한 문장을 말을 할 때 그 단어들을 빨리 말하라는 건데 여기서 빨리 넘어가기라는 말은 문장과 문장을 빨리 넘어가는 거죠. 즉 내가 지금 어떤 문장을 말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문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하려면 어떤 단어를 써야 돼. 이러려면 또 하려면 어떤 구조를 써야 돼. 이 구조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 뒤에는 전치사가 뭐가 나와야 되지? 이 문법은 시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거를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거를 막 말하면서 신경 쓰기보다는 내 지금 하려고 하는 다음 이야기, 이 이야기로 빨리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게 되게 되면 얘기가 순조롭게 넘어가시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말을 이렇게 충분히 다 끝나고 나서 예를 들면 후작업을 이제 끝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이거대로 먼저 연습을 하시고 익숙하게 되시게 되면 이거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익숙하게 되게 되면 이제 요거 연습하시고. 그래서 저는 학원에서는 개인적으로 이 1, 2번 신경 쓰는 거 한 일주일 정도 신경을 쓰고요. 이 일주일 가량은 이거를 신경을 안 쓰는 거를 학생한테 좀 강조를 많이 합니다. 1, 2번만 신경을 쓰고 3, 4번은 신경을 안 쓰는 걸로.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공부 방법을 설명을 드릴 때 3, 4번을 잘 안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3, 4번을 알려드려 놓고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것보다는 이거를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또 4번은 별로 신경을 안 쓰긴 안 쓰는데 이게 3번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막 빨리 말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신경 쓰다 보니까 얘를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 4번을 일부러 안 알려드립니다. 근데 선생님 그러면은 이 동영상 보는 저도 예를 들면 1, 2번만 알고 공부하는 게 좋지 않나요? 왜 3, 4번 이렇게 굳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네 동영상에서.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이제 아마 저희 학원을 다니신 적이 없어서 학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번 이렇게 보시거나 혹은 학원을 다니시는데 예를 들면 자기가 공부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거나 이런 분들이 아마 보실 거예요. 이제 수업에서 그리고 제가 공부 방법을 설명을 드릴 때는 아마 이거를 굳이 동영상을 볼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 학생한테는. 왜 그러냐면 제가 분명히 공부 방법을 설명을 하면서 1, 2번을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3, 4번은 안 알려주고 나중에 추후에 가서 알려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굳이 이걸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너무 궁금하거나 3, 4번이 너무 궁금해하거나 아니면 이제 학원을 이제 다니려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이제 학원을 다니려고 하는데 다른 학원들이 효과가 없는 걸 아시고 이제 혼자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해보시다가 이렇게 뭐 공부 방법을 찾다가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은 보시는 게 좋으시긴 하는데, 자 그런 분들은 이 3, 4번을 안 듣는 게 좋았는데, 그렇죠? 차라리 예를 들면 들었다면 1, 2번만 신경 쓰고 3, 4번을 일단 머릿속에서 치우려고 노력을 하시게 되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1, 2번만 신경 쓰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1, 2번에 신경 쓰시게 되게 되면 3번 신경 쓰고 그 다음에 4번 신경 쓰고 이렇게 신경을 쓰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공부 방법을 처음에 하실 때 한 일주일 정도는 요거만 신경 쓰시면 충분히 이건 잡히세요. 그리고 이거를 신경 쓰면서 연습을 하실 때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힘들어 하시냐면 이 일상적인 주제를 잘 꺼내기가 힘들어 하십니다. 예를 들면 일상적인 게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 번 정도, 2, 3일 정도 공부하고 나서 저한테 대부분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 어떤 거냐면 선생님 일상적인 주제가 너무 제가 일상의 패턴이 비슷해서 주제를 꺼내기가 힘든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시게 되게 되면은 한 시간 텀을 3시간, 4시간 정도 6시간까지 잡지 마시고 한 3시간, 4시간 정도 잡으시고 그 다음에 하루에 그러면 한 12시간 정도는 주제 뽑아낼 수 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이 정도는. 그렇죠? 그러면 하루에는 한 3개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한 시간은 한 달 단위 안에서만 이렇게 하시게 되게 되면 한 달 넘어가게 되게 되면 조금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최근 주제만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내에 있었던 일 이렇게 해서 하루에 주제 한 6개, 7개 이 정도만 하시더라도 크게 무리는 안 가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제 처음 이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저희 공부 방법을 듣고 이제 공부를 하실 분들은 이 1, 2번만 한 일주일 정도 하시고 일상적인 주제가 안 떠오르더라도 주제를 떠올리려고 노력만 일단 해보려고 노력하시면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를 할 때 주제를 하루에 한 10개 정도 한다고 치게 되게 되면 그 개수가 계속 줄어드실 거예요. 왜냐면은 막 일상이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이 드실 거기 때문에.
그 줄어들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공부할 시간을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딱 잡으셨으면 그 시간 내에서 주제가 뭐 1시간 반 동안 원래는 제가 한 10개를 했는데 5개밖에 못 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아이디어 끄집어내려고 노력을 하면서 연습을 하려고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 이제 주제가 줄어들어도 관계없고 최대한 1시간 반 정도는 지키려고 하시면 되고 그렇게 일주일 정도 공부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일주일 이후부터는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공부하시면 되고 얘네들은 뭐 문장 10문장 내에 하는 거는 뭐 짧게 끝내겠다 생각하시고 하면 되는데 얘 두 개는 조금 시간이 걸리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공부를 이제 어느 정도 빨리 끝낼 수 있냐가 좀 정해지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만 정확하게 따라오시는 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면 금방 따라가세요. 그런데 약간 자기 생각이 강하신 분들, 즉 예를 들면 자기가 지금까지 토익이나 아니면 문법이나 이런 걸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말을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이렇게 강하신 분들이 계세요, 간혹. 예, 그런 거를 신경을 쓰지 말고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자기 통제를 하셔야 되겠죠. 이제 학원에서 어느 정도 선생님이 통제를 해드리지만 이제 혼자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 통제가 분명히 필요한 분이고 이게 통제가 잘 안 되시게 되게 되면 그래서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얘 두 개가 잘 안 되면 아마 시간이 꽤 걸리실 겁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 거는 후작업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즉흥으로 한다라는 거 이거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빨리 말하는 거나 빨리 넘어가는 거 뭐 때문에 해야 되는 건지 이후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이후의 공부 방법. 자, 예를 들면은 이것들이 전부 다 어느 정도 세팅이 됐다. 이러고 하면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냐. 지금 이 공부가 끝나시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분량을 좀 늘려야 돼요. 자, 얘네들 두 개는 계속 가는 겁니다. 얘네들 두 개는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 가야 됩니다. 그리고 습관을 낼 때까지 계속 가야 되는데 얘가 이제 분량이 좀 늘어나겠죠. 분량이 늘어나는 거는 한 15문장 했다가 한 20문장, 그 다음에 한 30문장, 맥시멈 30문장까지 이렇게 늘어나시면 돼요. 한 15문장까지 20문장, 30문장이 넘어가다가 한 15문장에서 20문장 정도까지 넘어갈 때쯤 되게 되면 이 시간 텀을 3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 잡았던 이 텀을 계속 줄이시면 돼요. 이것도 3시간 이렇게 잡았던 거를 예를 들면 2시간 이내 그 다음에 뭐 1시간 이내 그 다음에 30분 이내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한 30문장쯤 갈 때는 30분 이내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하게 되게 되면 시간 텀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제를 또 올리기도 쉽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처음에는 하루에 12시간 잡았을 때 3시간 텀을 하게 되면 주제 4개밖에 못 했는데 그렇죠? 30분 이내로 하면 뭐 엄청 많이 할 수 있죠. 10개 정도까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제도 꺼내기도 쉽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분량이 좀 많다 보니까 내용이 점차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수록 좀 자세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일상적인 주제를 하기 때문에 단어가 굉장히 쉬운 것들만 이렇게 나올 건데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시간이 줄어들고 분량이 늘어날수록 자세하게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단어가 좀 더 어려워지는 현상이 이렇게 생기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얘가 좀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원에서는 15문장에서 20문장 정도 2시간에서 1시간 이내 요 타이밍쯤 되게 되면 이 후작업을 정확하게 잘하고 있는지 저희가 체크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후작업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세팅을 다시 해드리고 이제 이렇게 넘어간다. 그래서 시간 순서 공부 방법의 마지막이 30분 이내 30문장 정도 이렇게 나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0분 이내 30문장 정도까지 어느 정도 이게 되시는 분들은 한 요 타이밍쯤에 이 일상적인 주제를 벗어나서 특별한 경험을 하라고 합니다. 특별한 경험 이런 걸 하라고 하죠. 자, 특별한 경험 플러스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 30분 이내 30문장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 플러스 특별한 경험 주제를 하루 10개를 한다고 하게 되면 특별한 경험 한 3개, 4개 정도 그 다음에 일상적인데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 한 6개, 7개 정도 이 정도 이제 풀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시간 순서가 막 빠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시간 순서 다음 공부 방법이 본론 아이디어 푸는 거거든요. 본론 공부 넘어가셨을 때 어느 정도의 단어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받쳐줄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이유를 제가 설명을 안 하긴 했는데 일단은 방법적인 것만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게 되게 되면 아예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시간 순서할 때 경험을 하셔야 되고 즉흥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되겠죠. 일상적인 주제를 선택하시고 시간 텀은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잡으셨으면 서론, 본론, 결론을 심플하게 나누시고 이 서론, 본론, 결론 이외에는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거 아무 생각 절대 안 하고 머릿속에 내가 얘기를 떼기 전에는 서론, 본론, 결론밖에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공부하는 걸 한 일주일 정도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 일주일이 지나게 되게 되면 이제 말하는 중에 신경 쓰는 거를 이제 신경 쓰시면 되는데 빨리 말하는 거 분량은 좀 작게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이나 문장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빨리 넘어가기. 이 빨리 말하기는 한 문장 안에서 단어들을 빨리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빨리 넘어가기는 문장과 문장 간에 빨리 넘어가려고 하는 거. 그렇죠?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문장에 집중해서 이 문장을 제대로 하는 거 신경 쓰기보다는 다음 문장으로 빨리 넘어가려고 노력하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결론이 머릿속에 있다고 하게 되면 서론, 본론, 결론을 짜고 이게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을 짜는 이유 중에 한 개거든요. 결론이 있다면 결론을 향해서 약간 달려가는 이런 느낌이 드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공부 어느 정도 됩니다. 이유는 제가 좀 이따가 다른 동영상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뭐 진행 과정은 이렇게 15문장, 20문장, 30문장, 또 이 시간 텀이 줄어드는 거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30분 이내 30문장 나와서 자세하게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게 되게 되면 특별한 경험까지 같이 해서 비율을 한 6대 4 정도 해서 공부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후작업은 이제 동영상에 알려드렸다시피 후작업은 요쯤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공부 방법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공부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후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대로 꼭 연습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 공부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대충 이렇게 생각해서 나온 게 아니고 처음에는 공부 방법이 이렇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학원에서 가르치는 게. 근데 보완을 하고 학생들이 이런 게 힘들다고 얘기하고 또 이런 게 힘들다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완성이 된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모르겠어요. 보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흠이 없는 공부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어떤 누구도 말하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때문에 그런지 또 이후에서 얘기를 들으시면 또 이해가 되시긴 할 건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예를 들면은 이제 완성도가 높은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특히나 영어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좀 이대로만 지키려고 하셨으면 좋겠고, 자기 마음대로 방법을 바꾼다든지 뭔가를 추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이제 궁금한 점 있으시게 되면은 코멘트를 남겨주신다든지 아니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다든지 저희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직접 여쭤보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꼭 방법적인 습득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